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두 번째 시간이자 주제 7,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두 이민족이 나옵니다. 거란족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진족이 나올 겁니다.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거를 각각 구분을 할 줄 알면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 전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고려는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그런 힘든 국가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거든요. 거란의 침입을 받았고요. 12세기쯤에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침입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신 정권기에는 몽골족의 침입을 받고요.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죠.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받는, 그러니까 각 시기별로 늘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교류한 거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중국의 당나라가 망하고 드디어 송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고려는 주로 메이저 국가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메이저 국가 큰형님은 송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송나라랑 굉장히 많은 교역을 합니다. 그 와중에 병란도라는 곳에서 이 병란도가 굉장히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 거란족도 있고요. 여진족도 있죠. 일본도 있고요. 자, 그래서 송나라랑 교류를 많이 했다. 그 와중에 병란도가 굉장히 발전했다. 거기까지만 알아둡시다. 거란족이 몇 번이나 쳐들어왔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쳐들어옵니다. 세 번. 1차, 2차, 3차인데 1차 침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왕 성종 때 쳐들어와요. 네, 성종 때 쳐들어와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서희가 등장을 하죠. 임금님, 제가 가가지고 한번 어, 해결을 보겠습니다. 외교 담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이겠죠. 여기에 서희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거란족 장수 소손영입니다. 먼저 말하죠. 어, 야, 니네는 신라 뒤에 일어난 나라인데 니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북쪽 땅이 있지? 그 북쪽 땅은 원래 너네 땅 아니었으니까 그거 내놔. 이제 이렇게 먼저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희가 아니 무슨 말씀이 하세요? 우리 나라 이름을 보세요. 우리 나라 이름 고려잖아요. 고려. 고려가 뭡니까? 바로 고구려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나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만주 지역도 다 고려 땅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진 소손영이 음, 저기 사실은 저기 우리가 너네랑 교역을 하고 싶은데 너네는 왜 맨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고 교역하냐? 우리랑도 좀 교역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서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유, 그럼요. 저희도 당신네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고 싶은데 알다시피 당신네가 있는 이 지역과 그다음에 우리 고려 요 사이 국경 지역에는 그 쓸데없이 그 여진족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약탈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이 여진족 좀 쫓아주면은 우리가 당신들하고 교역할게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왕 군사 끌고 왔으니까 뭐 여진족 한번 싹 정리해 줄게. 그럼 우리랑 교역하는 거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돼. 이러고 이제 물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로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냈던 땅이 강동 6주입니다.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거란족의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거란족. 원래 중국은 그래요. 중국 본토의 힘이 약해지면은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힘이 세집니다. 근데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설 때까지 한 60년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 본토, 중국 대륙의 힘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성장했던 유목민이 거란족이고 이 거란족이 발해까지 멸망시키고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근데 이 거란족은요 한반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바로 중국 대륙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때 송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족이 이 중국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쳐들어가기 앞서서 좀 찝찝한 거예요. 뭔가 기분이 쎄한데 하고 봤더니 이 송나라가 고려랑 친하거든요. 그러면은 거란이 송나라를 칠 때 고려가 거란의 뒤통수를 칠 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거란족 입장에서는 송나라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에 앞서서 고려를 적어도 굴복시키거나 친교 관계를 맺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고려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희에 의해서 이 땅 그냥 거란족 입장에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땅을 줘버린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이제 거란족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데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쳐들어와요. 이제 양규가 잘 맞서 싸웠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진짜 너네하고 교역을 할게. 하고 이제 다시 물러가죠. 거란족이. 고려가 약속을 또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봐서 알죠?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크게 무찔러 버린다. 그거를 우리가 귀주대첩이라고 알고 있죠. 이때 타격을 받아가지고요. 거란족이 그 뒤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려가 여기 보이나요? 천리장성, 국경 지역에다가 천리장성을 쌓아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천리장성이 있다. 알아두면 되겠죠. 여진족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그 소손영과 서희의 대화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여진족은 사실 거란족보다는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작은 부족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부족들이 통합이 되면서 세력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고려에 한 번씩 쳐들어오게 돼요.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고려 군대가 오면은 또 도망가고. 근데 고려 군대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진족도 유목민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데 고려 군대에는 기마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를 먹고 있으니까 윤관이 등장을 해서 임금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도 특수부대 하나 세우시죠. 그래서 임금님이 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관에 의해서 세워졌던 특별 군대가 별무반입니다. 자, 세 개의 부대가 있었어요. 기마병이죠, 기마병. 신기군, 그다음에 보병, 신보군. 또 특이한 게 이 스님들로 이루어진 그런 화살 부대, 바로 황마군. 세 개의 군대. 여기서 핵심은 기마병인 신기군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진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철저하게 토벌을 합니다.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백두산이 있는 지역.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다가 9개의 성을 쌓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동북구성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춥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진족이 와가지고 맨날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죄송해요. 다시는 우리 안 그럴게요. 제발 우리 땅에 있는 이 동북구성 다시 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고려가 선심 쓰는 척 1년 만에 돌려주고 맙니다. 이게 실수였던 거죠. 여기를 이제 기반으로 삼아서 부족들이 더더욱 통합이 되면서 여진족의 힘이 이렇게 세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려한테 형님 하던 그 여진족이 이제는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형님이다. 고려 니네 꿇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북 구성 이후에 더욱더 힘이 세진 여진족이 금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도 세워버려요. 나라도. 그리고 이제 고려한테 거꾸로 4대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를 큰형님으로 섬기거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당시에 대표적인 문벌이었던 이자겸이 이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결국 금나라를 큰형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내부에서는 이 4대 요구에 응했던 그런 이자겸을 비롯한 문벌 세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